21세기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었다.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화 시대.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력은 눈부시게 성장했다.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도약한 것이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한국의 정보통신 발전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뉴욕타임스는 공상과학 소설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며 한국을 극찬했다. 경제전문지 포춘도 앞으로 발전을 위해 미국은 한국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며 한국의 디지털 환경을 부러워했다. 또한 유엔의 정보통신기구 ITU에서 조사한 결과 디지털 기회지수에서도 3년 연속 1위를 차지 정보국가로서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미래의 정보혁명이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최고의 기술력으로 완벽한 환경을 갖춘 것이다. 이제 새로운 기회가 왔죠. 저희한테는 이제 이 기회가 다시는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인데 바로 IT 시대가 온 겁니다. 정보기술 시대죠. 정보기술 시대에서는 한글의 효용과 한글의 기능이 가장 잘 발휘되는, 또 우리가 그 덕을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의 세계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또 지구상의 가장 뛰어난 인류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바로 우리 한글이라는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그걸 우리가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지금 벌써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러워하고 있고.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 매우 적합한 문자로 알려졌다. 과연 그럴까? 동일한 조건 아래 중국, 한국, 일본의 입력 속도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입력할 내용은 어린 왕자의 제1장. 실험을 시작한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가장 먼저 손을 든 나라는 한국. 중국과 일본에 비해 7배 이상 빠른 속도였다. 日本ではカタカナ、ひらがな、あと漢字があります。それを見比べながら打た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それでちょっと時間の差とかが打つ差とかのスピードも出てくると思います。因为韩语在打字的时候可以直接按它的发音、子音跟母音结合起来打字，所以说可以直接打出来。但是我们中国词汇打的时候有同样的发音的情况出现，所以说同样的词汇要经过选择才能打出来，所以在这个选择的过程当中，时间花的就比韩国字打字时间花的多。 중국어는 알파벳으로 발음을 먼저 입력한 뒤 그 중에서 알맞은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본어는 히라가나와 가다카나를 구분해주고 한자 역시 변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력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치면 된다. 여기에서 속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일단 입력 속도에서 다른 나라 언어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또 출력 시스템을 구성할 때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독성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단순한 획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떤 그것을 가독하고 해독하고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 언어들보다 훨씬 빠르게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고속 인터넷에 디지털과 완벽하게 결합하는 한글.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은 세계의 흐름을 선도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았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정보통신 기술. 한국의 미래는 어느 때보다 밝아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북 의성군 다인면에 사는 올해 73살의 오상백 할아버지. 논과 밭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농약을 주거나 비료를 운반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 할아버지가 자동차를 타게 된 것은 불과 2년 전. 운전면허증을 따기까지 남들보다 몇 배로 고생했다. 옛날으로 말하면 암행의사 폐렴, 이 면허증이 아니고 내한테는 그렇게나 어려웠어요. 이 면허증 따느라고 우리 할머니하고도 이혼합을 했구만.
할아버지의 운전면허 도전은 2년 동안 하나, 계속됐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려 134번 만에야 운전면허에 합격한 것이다. 그동안 들어간 인지때만 해도 수십만 원. 집에서 문경 시험장까지 왕복 50여 킬로미터를 거의 매일같이 오갔다. 할아버지가 필기시험에 번번이 떨어진 이유는 시험 문제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일반 말하고 그 써있는 말하고 아주 영 틀린다고. 압박이라고 이래 써있지만 시분대 전멸등이라고 이게 뭔 전멸운동 뭐 어려 보여. 그게 말이 이해가 안 가. 숱한 우여곡절 끝에 필기시험을 통과한 할아버지. 실기시험은 단 2번 만에 합격했다. 꿈에 그리던 면허증을 손에 쥐기까지 할아버지의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우리나라 헌법을 살펴보면 토심한 한글일 뿐 대부분 한자로 써있다. 정확한 뜻은 둘째치고 읽기조차 어렵다. 문자를 어렵게 쓰는 것은 법조계의 관행이다. 판결문도 다르지 않다. 이 판결문은 A4 용지 78장으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한 문장이 9장이나 되는 것도 있다. 5,800자를 쓰는데 쉼표 112개가 쓰였다. 방대한 분량과 일본어 투의 표현,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대학생들이라면 어떨까? 한 대학의 의대생들한테 판결문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 이해되는지 알아봤다.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읽다 보면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일부러 막 길게 쓰려고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원래 이게 법이란 게 좀 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어렵게 느껴지는 것을 마치 그래 너네 어렵게 느껴지는 게 맞다 이렇게 알려주려는 듯한 글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의학계도 비슷하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쓰는 진료 일지. 환자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다. 그렇지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엔 역할을 바꿔 법대생들한테 진료 일지를 검토해보라고 했다. 이게 위궤양이고 이게 암 같은데? 역시 법대생들도 진료 일지를 이해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처음에 읽어봤을 땐 진짜 한글로 된 부분밖에 알아볼 수 없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아는 영어 단어 몇 가지 정도 말할 수 있었고. 당연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그냥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쉽게 이렇게 영어로 되는 것도 한글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뭐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지금 봤을 땐 전부 다 약자고 뭐 그러니까 다 이렇게 풀어서 쓰던가 그렇게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비단 의학계와 법조계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용어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많이 배우지 못한 사회의 소외계층은 스스로의 권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알게 써달라는 거죠. 자기들끼리만 하면은 나는 답답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우리의 권리로서 인식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청주 문화방송이 조사한 결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용어가 어렵다는 의견이 85%, 보통이다 14%, 쉽다는 의견은 단지 1%에 불과했다. 또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전문 용어가 38%, 영어가 34%, 한자가 15%를 차지, 지나친 영어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간판도 한자들 쓰인 간판도 있고 로마자로 쓰인 간판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사이에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이래서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계례들 가운데서 이제 어린 사람들이라든지 학교를 많이 못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름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어려운 말들과 어려운 글자들 때문에 정보의 장벽에 부딪혀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쉬운 한글을 만들었다. 그러나 과거 고통을 주었던 한자 대신 어느새 영어가 들어와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은 500년 전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영어는 세계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다. 신분 상승의 엘리베이터로 잘못 사용되기도 한다. 과거 한자가 장벽이었다면 지금은 영어가 장벽이 되어 계급을 나누고 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는 또다시 그들이 독점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자에서 벗어나서 한글로 온 것은 겨우 지금 50년 전의 일인데 한글로 평등화가 이루어지자마자 다시 또 다른 영어 계급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100년쯤 후에 후손이 보면 웃을 만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제 만든 민주화 내지는 평등을 언어라는 영어라는 새로운 기준을 통해서 또다시 계급을 나누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글은 소수 양반층만 누리던 문자의 혜택을 모든 백성들이 누릴 수 있게 해주었다. 근대화를 앞당긴 것도 쉬운 문자, 한글이 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그 훌륭한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